왜 한국 집값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까요? 집값이 폭락하면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가 함께 무너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매듭부입니다. 구독 안 누르셨다고요? 부동산 흐름 매일 저와 함께 보셔야 합니다. 한국 집값이 일본처럼 장기 하락하지 않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정부의 지급보증 천조, PF 대출 리스크, 주택도시기금 고갈과 대출재원 위기. 먼저 1990년대 일본은 자산 버블이 터지며 장기 침체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와 한국은행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당시 PF 대출 위기설이 돌았지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며 위기를 잠재웠습니다. 그 이후 정부는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50조 원이 넘던 여유자금은 2025년 기준 7조 원까지 줄었습니다. 이 말은 정부가 이미 수십조 원의 돈을 시장에 부었고 더는 대출을 이어가기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집값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도 조이고 기준금리는 높은데 집값이 오르는 이유? 바로 정부가 집값을 절대 떨어뜨릴 수 없는 구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의 주택금융공사 허그는 주택담보대출, 분양보증, PF보증 등에 대해 막대한 지급보증을 서고 있습니다. 그 총액이 약 1000조 원에 달합니다. 이 보증은 정부의 묵시적 채무와 같습니다. 즉, 집값이 크게 떨어지면 보증기관의 부실이 커지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정부 재정과 금융기관에 미칩니다. 정부가 집값 하락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PF 대출이란 시행사가 본인의 신용이 아니라 사업성 하나로 자금을 빌리는 구조입니다. 이 PF 대출이 문제되는 이유는 대부분 신용등급 낮은 중소시행사 중심,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사업 자체가 중단되고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증권사저축은행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2022년 말, 2023년 초 지방 부동산 PF 부실로 인해 다수의 중소증권사와 캐피탈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금융안정기금을 투입하고 은행권의 지급보증 분담을 요구했지만 이런 구조가 반복될수록 국가재정은 한계에 다다릅니다. 최근의 대출 규제는 강남을 타겟으로 합니다. 왜냐면 대다수의 은행 주담대가 고가 아파트로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강남의 투기성 수요는 억제하고 서울 외곽 및 수도권의 집값은 방어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바로 이 지역에 PF 대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도권 집값이 폭락하면 시행사는 줄도산, PF 보증에 참여한 금융기관도 파산, 정부의 지급보증 책임이 현실화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외곽의 풍선 효과를 오히려 방관하거나 유도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한국 집값은 시장 논리로만 보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직접 띄운 구조이고 무너뜨릴 수 없는 구조입니다. PF 대출과 지급보증이라는 뇌관이 도처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집값이 아니라 이 구조 자체가 안전한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은 단순한 가격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와 금융기관, 그리고 모든 국민이 엮인 구조적 문제입니다. 그 구조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구독하시면 오늘 밤, 내일 아침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매일 듣는 부동산 매듭부였습니다.